안녕하세요. 오늘 12번째 시간인가요? 물리학 2 등속 원운동 한번 학습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프린트 다 하고 그 다음에 문제까지 풀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문제 풀다가 끝날 것 같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 우리가 이제 물체 운동을 학습을 하면서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 운동 등등 여러 가지를 학습했었는데,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건요, 원궤도를 따라서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력은 일정하지만요, 일정한 속력으로 돌지만 운동의 방향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변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 운동은 아니에요. 왜냐면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속도의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은 아닙니다. 등속도 운동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즉 크기와 움직이는 방향이 일직선으로 쭉 일정해야지 등속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일정한 속력과 속도의 방향도 일정해야지. 하지만 이 친구는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은 아니에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은 맞는가? 등가속도 운동도 역시 아닙니다. 왜냐하면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시각각 이 친구가 받는 가속도의 방향이요, 계속해서 원의 중심으로 가속도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도 일정하지 않고 가속도의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도 역시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속도 운동은 어디에 속하냐면은 가속도 운동에 속해요. 가속도 운동. 가속도의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속도 운동에 속한다 라고 하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두고 넘어갈게요. 각속도와 선속도가 나옵니다. 이 선속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일반적인 속도의 개념 V고요. 각속도는 오메가라고 하는 W를 약간 필기체로 쓴 건데 오메가라고 하는 기호를 씁니다. 이 친구는 1초 동안에 얼만큼 이동했는지가 아닌 1초 동안에 물체가 얼만큼 회전했는지, 1초 동안에 회전하는 각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즉 돌아가는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메가라고 읽고 이거를 어떻게 표시해 주냐면 시간 동안 이동한 회전한 각도이기 때문에 오메가는 시간분의 세타로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단위는 세타의 단위가 라디안이기 때문에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각속도에 대비가 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속도 V, 그걸 선속도라고 각속도와 구분짓기 위해서 선속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V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T분의 시간분의 S 변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런데 잠깐만, 그림 한 가지가 빠져가지고 오른쪽에 빈칸에 간단한 그림 한 가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원운동하는 물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주시고요. 원운동하는 물체를, 이 친구가 중심이 여기 있고 여기 있던 친구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갔다고 한번 해볼게요. 좀 크게 차이가 심한데,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 있을 때 속도는 바로 이 방향이 되겠고요. 접선 방향.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 속도는 이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때 이 중심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만큼 이 물체가 이동하는 호의 길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 호의 길이를 S라고 할게. 그럼 이 호의 길이는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이 호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야. 호의 길이는 R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외워하면 안 돼요. 수학 시간에 배운 거야.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세타로 표시한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걸 뭘로 바꿔줄 수가 있냐면 t분의 R 세타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t분의 세타를 뭐라고 했지? 오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R 오메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V의 단위가 뭐지?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고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거는 또 뭘로 바꿨을 수가 있냐면 다른 말로 하면 세타는 오메가 t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오메가가 t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기와 진동수는 우리가 이전에 물리학 1 시간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잘 해주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기라고 하는 거는요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죠? 한 바퀴 돌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주기입니다. 한 번 회전하는데 한 번에 회전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예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일단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오메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메가는 t분의 세타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한 바퀴를 돌 거야. 한 바퀴를 돌면은 이때 시간은 한 바퀴 돌 때까지 이 각속도 오메가는 시간은 뭘로 바뀌냐면 한 바퀴 돌았으니까 주기로 바뀌어요. 주기가 뭐라고?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이야. 요게 한 바퀴 돌았어. 대문자 t 주기 들어가요. 그러면은 위에 세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한 바퀴 돌았으니까 2파이가 돼야겠지. 왜냐면 완벽한 한 바퀴를 돌았을 때 각도를 2파이니까 요게 되고요. 그래서 오메가는 대문자 t 주기분의 2파이라고 쓸 수가 있고, 요거 이므로 여기에서 다시 주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또 뭘로 바뀌냐면은 오메가는 여기에서 위에서 배웠듯이 오메가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다시 우리가 V는 R 오메가라고 위에서 배웠으니까 뭘로 바꿔 쓸 수가 있냐면 V분의 2파이 R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이 식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1초의 시간 동안 회전하는 수인데 이 주기의 역수와 같다고 했죠.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와 같아요. 왜냐면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이 10초라고 한다면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 주기가 10초라고 한다면 1초에는 몇 번 진동하는 거지? 10분의 1번 진동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주기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다? 역수의 관계다 하는 거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진동수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주기의 역수고요. 단위는 뭘 쓰냐면은 단위는 per second인데 주기가 단위가 초이기 때문에 단위는 위에 단위 안 썼다. 주기의 단위는 뭐지? 당연히 시간이니까 초를 쓰고요. 초분의 1이겠지. 진동수의 단위는 주기의 역수니까. 그럼 요거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s의 어퍼스트로피 마이너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역수니까 요거를 다른 말로 헤르츠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헤르츠. 진동수를 헤르츠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또 헤르츠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또 요거를 처음으로 이야기했겠죠. 진동수는 그래서 우리가 200Hz, 100Hz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진동수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등속 원동이 어떠한 개념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점이 3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안쪽에 있는 점은 A고요. 두 번째는 B고요. 세 번째가 C거든요. 그러면 이 A, B, C라고 하는 거는 같은 반지름 내에서 돌 거란 말이야, 그치? 오메가의 각속도로 돌아갈 텐데, 그럼 이때 A의 경로는 요렇게, B는 요렇게, C는 요렇게 돌아가겠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같이 돌기 때문에 각속도가 어떨까? A와 B와 C는 당연히 똑같은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세타만큼 돌았을 테니까 같은 선분 내에 있으니까 각속도가 어떨까? 오메가는 똑같겠죠. 오메가는 t분의 세타에서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각도만큼 돌았기 때문에 오메가는 일정해요. A와 B와 C는. 근데 뭐가 달라질까? 그렇지. V는 R 오메가에서 오메가는 같지만 R이 클수록 뭐가 큰 거예요? V도 큰 거죠. 그럼 A, B, C 중에서 누가 제일 선속도 V가 클까요? V는 R 오메가인데 당연히 오메가는 일정하니까 R이 클수록 V가 큰 거지? 그럼 제일 큰 건 누구야?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B가 크고요. 선속도 그 다음은 A가 큰 거죠. 이런 식으로 등속 원운동 할 때 이 각속도와 선속도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선분 내에 있으니까 각속도는 같은데 당연히 회전축에서 멀리 떨어진 친구일수록 선속도는 커진다. 왜냐면 R이 크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왼쪽 위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갑니다.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진동수가 5Hz면 주기는 얼마가 될까요? 진동수의 역수기 때문에 5분의 1, 0.2초가 되는 겁니다. 즉, 이 물체는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 0.2초고요. 1초에는 5번을 진동하는 그런 원운동하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이 2m인 원 둘레를 10m/s의 속력으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다. 각속도 얼마일까요? V는 R 오메가인데 이게 얼마래요? 10이래요. 근데 R이 2니까 오메가가 얼마야? 오메가는 5가 되는 거지. R이 2니까 각속도는 5 라디언/세컨드고요. 그럼 주기가 얼마가 될까? 주기는 오메가는 뭐지? 한 주기 동안에 2파이만큼 움직인 거니까 주기는 5분의 2파이니까 0.4파이 초가 되겠네요. 0.4파이 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반지름이 20cm인 원궤도를 1초에 5번씩 회전하는 물체가 있대요. 1초에 5번 진동한대요. 그러면은 1초 동안에 진동하면서 진동수가 얼마인 거예요? 5Hz가 되는 거고요.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은 5분의 1초가 되는 거고요. 주기. 그 다음에 기호도 써야겠다. 진동수, 주기. 그 다음에 각속도 얼마가 될까요? 각속도 오메가는 t분의 2파이고 2파이 f기 때문에 얼마야? 10파이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속력은요. V는 R 오메가에서 R은 센티미터니까 미터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기본 단위는 미터니까 0.2m 곱하기 10파이 라디안 퍼 세컨드니까 여기서 2파이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어떤 운동에 속한다고 했지? 등속 원운동? 등속도 아니고 등가속도 아니고
가속도 운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뭘 받는다는 얘기지? F는 ma에서 힘을 받는 운동을 한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즉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무언가 알짜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 등속 원운동을 할 때 필요한 알짜 힘을 바로 구심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심력 많이 들어봤을 거야. 원운동을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바로 구심력이에요. 이때 구심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다?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원운동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한번 이 아래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구심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오케이. 자, 볼게요. 요거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지금 수학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걸 증명하는 게 나오진 않을 거야. 그냥 한 번만 쭉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 증명 과정을 다시 보지는 않을 거예요. 이 구심가속도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면은요, 속도 변화량 델타 V 벡터, 그린 가와 같이 점 PQ에서의 속도가 각각 보니까 지금 물체가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P점에 있을 때 속도가 V1 벡터고 Q점에 있을 때 속도가 V2 벡터인 지금 계속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인데요. 이때 V1 벡터에서 V2 벡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이렇게 돌면서. 그러면은 속도의 변화량 델타 V 벡터는 당연히 나중 속도인 V2 벡터 빼기 V1 벡터 이 차이만큼이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겠죠. 그때 이 V1 벡터, V2 벡터의 화살표를 고스란히 이렇게 한번 같은 작용점에 놓고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델타 V 벡터가 되는 거죠. 그쵸? 이 차이니까. 이게 V2 벡터고 V1 벡터인데 그 차이가 델타 V 벡터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를 보겠습니다. P에서 Q까지 중심각이 세타예요. 세타. 그러면 나에서 이 V1 벡터, V2 벡터가 이루는 각도도 역시 세타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지금 선생님이 좀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요거를 지금 이해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봐봐. 여기에서 지금 V2 벡터를 이렇게 한번 선생님 평행이동을 시켜봤어요. 같은 작용점에 놓고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킨 거야. V2 벡터를요. 얘는 V1 벡터고 그럼 이게 지금 각도가 이렇게 90도이기 때문에 잘 보면은요. 여기에서 지금 요게 세타고 요게 세타입니다. 그쵸? 여기는 90도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요게 세타인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각도가 지금 90도 잘 봐야 돼 지금. 왜냐면 요게 90 빼기 세타이기 때문에 요건 세타가 나와요. 자, 요건 각자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 각도도 역시 세타가 나와요. 이렇게 세타. 이때 이 V2 벡터랑 V1 벡터는 같은 속력이니까 크기는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ABC는 어떤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각도 CAB와 CBA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와 요거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제 걸린 시간이 매우 짧도록 P와 Q를 가까이 할 거예요. 요건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은 순간 등속 원운동을 하는 중 원운동 중 특정 순간에서의 속력을 한번 볼 거기 때문에 속력과
받는 힘을 구해볼 거기 때문에 이때 P와 Q를 가까이 하면 세타가 매우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이 물체의 속력이 V일 때 이 속력의 차이, 둘의 차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V 세타가 돼요. 왜냐면은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 다시 한번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요게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요게 바로 둘 사이에 이 속도 벡터의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이 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데 요 호의 길이, 여기 동그란 호의 길이,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V 세타야. 앞에서 배웠듯이.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요 세타 값이 세타가 점점 작아져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빨간색과 노란색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세타가 좁아질수록 같아지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타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당연히 빨간색과 노란색의 길이는 같아질 거야.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걸린 시간이 매우 짧고 세타가 매우 작기 때문에 델타 V 벡터의 크기와 V 세타는 같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각도 CAB와 요 각도가 뭐에 가까워질까? 요 위에 둘 사이의 차이가 작아질수록 요게 작아질수록 각도는 뭐에 가까워지냐면은 당연히 90도에 가까워지겠죠. 그쵸? 요 빨간 색깔 지금 선 요게 작아질수록 당연히 이 각도는 90도에 가까워질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됐습니다. 다 했어요. 끝이야. 그렇다면 요 두 가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가속도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면은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인데 가속도의 크기를 보니까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의 크기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 위에서 봤듯이 요 델타 V 벡터의 크기는 V 세타가 같아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요렇게 다 바뀌겠네요, 요렇게. 맞죠? 그러면 여기서 T분의 세타는 오메가이기 때문에 오메가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거 그 다음에 또 오메가는 R분의 V라고 했잖아. 왜냐면 V는 R 오메가니까.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요렇게 대입해 주면은 A가 뭘로 바뀌게 되냐면 A는 T분의 V 세타에서 A는 V 오메가라고 쓸 수가 있고요. V 오메가 맞죠? T분의 세타가 오메가니까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오메가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R분의 V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맞죠? 그와 동시에 그 다음에 또 V는 R 오메가를 대입해주면 다시 뭘로 바뀌냐면은 A는 R 오메가 제곱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그런데 그 다음에 크기는 구했고요. 방향 한번 볼게요. 방향. 가속도의 방향. 그런데 이 델타 V 벡터의 방향을 보면은요. 어떤 방향이야? 한번 여기 위에 그림 한번 봐볼게요. 요 나의 그림을 다시 보면은요. 운동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 델타 V 벡터의 방향은 어디야? 델타 V 벡터의 방향은 이렇게 방향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어떤 순간에 가정했냐면 이 사이의 각도가 90도가 된다고 한다면 즉 여기서 빨간색과 초록색의 각도가 얼마가 될까요? 90도가 되겠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 속도의 변화 델타 V 벡터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어떤 관계에 있다? 수직 관계에 있다. 수직이다. 즉 원에서 그은 이 법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 가속도 A의 방향은 어딜 향한다? 바로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요,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거
원운동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 이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어디를 향한다? 원의 중심을 향한다. 따라서 등속 원운동의 가속도를 구심 가속도라고 이야기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 가속도의 크기 A는 V오메가고 요것이 바로 R분의 V제곱이면서 동시에 R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무조건 암기, 그냥 암기야. A는 V오메가면서 R분의 V제곱이면서 R오메가 제곱이다. 요 과정을요, 한 연습장에다 딱 50번만 적어볼게요. 외울 때까지. 이건 그냥 암기야.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볼 때마다 그때그때 유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암기해줘야 돼요. 방향은 어떤 방향이다? 원운동의 중심 방향이다. 여기까지. 그러면은요, 가속도를 구했습니다. 그럼 가속도는 구했으니까 우리가 이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도 좀 쉽게 구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F는 ma라고 하는 공식에 의해서 당연히 힘의 방향도 어디를 향해야 돼요? 가속도의 방향과 똑같으니까 원의 중심을 향하게 되고요. 이와 같이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한 힘은 언제나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을 한다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게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물체가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체가. 이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중인데 물체가 이때 생각해보면요, 이 물체에다가 선생님이 힘을 만약에 이 물체가 이 순간에 있을 때 운동 방향이 어디지? 운동 방향은 순간적으로는 그 지점에서의 접선, 이 방향이 운동 방향이거든요. 그러면요, 생각해볼게. 만약에 선생님은 힘을 운동 방향과 똑같이 힘을 가했어. 그럼 이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 속력은 빨라지겠지. 이번에 반대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했어. 이 물체의 속력은 느려지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물체의 속력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정한 속력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디에 힘을 가해줘야 될까? 그렇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바로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가해줘야지만 이 물체의 속력이 변화가 없이 방향만 휙 바뀔 수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원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받는 힘의 방향은 어디다 다?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그때그때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물체의 속력은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고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돌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크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F는 ma라고 하는 공식에 의해서 A는 R분의 V제곱이니까 MR분의 V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MR 오메가 제곱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방향은 원운동의 중심 방향.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구심가속도와 구심력 그리고 원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과연 이제 이 물리 시간에 이 구심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구심력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원운동의 원인이 되는 이 구심력은 상황에 따라서 역할을 달리하는 어려운 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이 구심력의 여러 가지 종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장력이 나와 있네요. 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실이 당기는 힘을 우리가 장력이라고 했죠. 이 장력이 바로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건 우리가 실제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계약을 하면은 이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를 만들어 보는 한번 요 지금 그림에 있는 요 그대로의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요 실험은요, 일단 지금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무막에 작용하는 장력이 있을 겁니다.
요 CD 마개를 당기는 장력 T라고 할게요. 장력 T가 바로 구심력이 되는 건데, 이 장력 T가 바로 우리 구심력식 있지. mR 오메가 제곱을 만족을 하고, 다르게 쓰면은 mR분의 V 제곱을 만족한다 라고 하는 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 실험을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해 줄 건데, 이 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도 뭐 작용하지? 장력 T가 작용하겠지? 같은 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받침쇠가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기 위해서는 이 받침쇠에도 뭐가 작용하냐면 중력 대문자 mg가 작용하거든요. 그럼 장력과 mg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겠네요. 그러면 이게 바로 또 대문자 mg. 이렇게 식을 세워가지고 이 방정식을 구하는 것도 나중에 또 한번 여러분들의 실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 만유인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유인력입니다. 만유인력.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것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구의 질량을 스몰 m, 태양의 질량이 대문자 m일 때 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구심력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만유인력식 혹시 기억나나요? 만유인력식 둘 사이의 거리가 r일 때 r 제곱분의, 잠깐만 좀 r이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r 제곱분의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한 친구의 질량, 두 번째 친구의 질량인데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요게 바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면은 구심력, 요렇게 만유인력이 작용할 테니까 구심력식 어떤 거였지? mR 오메가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르게 쓰면은 mR분의 V 제곱, 요 식을 써가지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행성의 속력을 V라고 했을 때 이 식을 간단히 해주면은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V는 바로 루트 R분의 GM, 요렇게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의 속력에 대한 식을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케플러 행성 법칙 할 때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금 그림이 안 나왔는데 마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자동차가 커브길을 돌 때 이 바퀴와 지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렇게 자동차가 가야 되는 커브길이 요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커브길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요렇게 자동차가 부릉부릉 가고 있어요. 자동차를 지금 뒤에서 본 모양입니다. 이 안에 당연히 이렇게 사람도 타고 있겠죠. 이때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원운동의 이 순간의 구심력의 방향은 어디가 될까? 안쪽이 되겠죠. 원운동의 안쪽으로 구심력이 작용을 하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 자동차 바퀴에는 이 F의 방향으로, 즉 오른쪽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찰력에 의해서, 이 바퀴의 마찰력에 의해서 자동차가 바로 원운동, 등속 원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관성에 의해서 몸이 어디로 움직일까? 이 커브 원운동의 안쪽으로 지금 마찰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반대인 원운동의 바깥쪽으로 몸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브길을 돌 때 몸이 원운동하는 중심의 바깥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관성력에 의해서.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정지해 있고 싶은데 마찰력, 즉 구심력이 원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의 반동으로 바깥쪽으로 쏠린다 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것도 역시 mR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고 mR분의 V 제곱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자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력이요. 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리학 원시간에 배웠는데 전기력이 있고 자기력이 있었어요. 기억하지? 요건 이제 뒷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게 될 부분인데 조금만 미리 한번 학습을 해보면은요. 전기를 띤 대전 입자가요. 자기장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자기력 힘을 받습니다. 이때 또 바로 이 자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서 이 입자가 뺑그르르 돌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요거 우리 그걸로 이해할 수 있겠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요 순간에 잘 보세요. 요 순간에 지금 이 플러스 전하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지?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전류의 방향은 왼쪽이에요, 그치? 그럼 우리 이 왼손 법칙 기억나? 플레밍 왼손 법칙. 자, 우리 플레밍 왼손 법칙에 의하면은 기억해야 돼요. 플레밍 왼손 법칙에 의하면은 여기서 엄지가 FBI였잖아, 그치? 요거에 의해서 한번 해볼게. 전류의 방향은 왼쪽이야.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어딜까?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나와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네요, 그지? 그러면 FBI에 의해서 B는 들어가고 I가 왼쪽이면 F는 어디로 향하지? F는 아래죠. 아래죠. 그럼 이번에는 또 이 친구가 여기로 왔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V의 방향은 이쪽이고 또 B는 들어가니까 F의 방향은 또다시 안쪽입니다. 계속해서 어디로 힘받아? 계속해서 안쪽으로 힘받으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회전을 하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뺑그르르 원 운동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도 또 어떤 식을 우리가 전개할 수가 있냐면은 자기력에 대한 공식을 나중에 배울 건데 QVB라고 쓰거든요. 전하의 크기, 소극력, 자기장, 자기밀도, QVB. 요게 바로 또 mr 오메가 제곱이 되고 mr분의 v 제곱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열식에서 뭘 전개할 수가 있지? QVB가 mr분의 v 제곱이니까 QB는 mr분의 v가 되고요. 그럼 v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말고요. 이거 말고 r은 QB분의 mv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대전 입자가 도는 반경을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이런 식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차후에 다시 전자기학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할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제공한 프린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등속 원운동 문제에 나와 있는 프린트. 요거를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를 풀고 그 다음에 요 등속 원운동 해설 강의를 또 들어주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 등속 원운동 어렵지 않아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수식만 좀 외워두면은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 않고 재밌게 풀어낼 수 있거든요. 재밌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말고 이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그 다음에 꼭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